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당기고 멈춰서야만 겨우 편해지는 경험.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느낌이 익숙하신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을 겁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쉬어도 완전히 안 풀리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척추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최태현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협착증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왔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술 없이 일상을 완전히 되찾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스트레칭 소개가 아닙니다. 왜 그동안 해온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몸의 어느 부분부터 어떤 순서로 바꿔야 하는지 그 방향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지난 몇 년간의 통증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질환입니다.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뼈가 닳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핵심을 놓친 이해입니다. 협착증은 다리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도 아닙니다. 척추관, 즉 척추 안에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걸을 때만 증상이 심해지고 멈추면 괜찮아질까요? 서 있거나 걸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앞으로 꺾이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세에서 척추관이 가장 좁아집니다. 반대로 앞으로 약간 구부리거나 앉으면 척추관이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쇼핑카트를 밀 때나 자전거를 탈 때는 걷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바로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척추관이 좁아지는 걸까요? 뼈가 자라서 인대가 두꺼워져서 디스크가 밀려서 이런 물리적인 이유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 답은 골반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물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건물의 기둥이 아닙니다. 허리는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 즉 기초가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앞으로 꺾이고 척추 사이 공간이 줄어들고 신경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골반이 기울어지면 복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제 기능을 잃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혼자 그 모든 하중을 감당해야 합니다. 허리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 상태가 몇 년, 수십 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고 결국 걷다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허리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몸이 무너진 방향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파스를 붙여도 허리 마사지를 받아도 잠깐은 편해지지만 돌아서면 또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과만 달래고 원인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망가진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무너진 결과로 허리가 버티다 쓰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목표는 허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총 3단계입니다.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 침대 위, 거실 바닥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순서를 반드시 따라오셔야 합니다. 1단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2단계 없이 3단계를 하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각각 독립적인 동작이 아니라 몸을 단계적으로 준비시켜가는 연속된 과정입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1단계 아침 기상 전 골반 깨우기, 무릎 좌우 흔들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아침입니다. 밤새 굳어버린 허리와 골반이 미처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신경은 그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발바닥부터 허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뻣뻣함을 경험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잠을 자다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굳어있는 관절과 신경이 갑작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어나기 전에 몸을 미리 깨우는 겁니다. 눈을 뜨셨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 그대로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크게 움직이실 필요 없습니다. 좌우로 부드럽게 10번만 흔들어 주세요. 이때 어깨와 상체는 바닥에 고정된 채로 골반만 살짝 따라 움직이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이 동작이 하는 일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골반 주변 근육과 허리 아래 관절을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자동차로 치면 예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풀 엑셀을 밟으면 부품이 상하듯이 몸도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허리와 신경에 부담이 생깁니다. 흔들기가 끝나면 잠깐 멈추고 허리 아래가 바닥에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뻑뻑하고 별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분명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처음 발을 디딜 때 그 뻣뻣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딱 1분입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전 딱 1분,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를 먼저 세우려 하지 마세요. 옆으로 먼저 돌아 누운 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상체를 먼저 일으키고 다리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방식 하나만 바꿔도 아침 첫 번째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십니다. 일어나신 뒤에도 바로 걷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 3분 정도 몸이 완전히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허리 주변이 서서히 풀리는 걸 느껴보세요. 2단계 골반 안정화 운동, 클램 운동, 아침 예열이 끝났다면 이제 협착증의 진짜 원인을 해결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협착증의 근본 원인은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진 구조라고요. 그 기울어진 골반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엉덩이 옆쪽 근육, 중둔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앞으로 쏠리면서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게 됩니다. 그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고 허리가 굳이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허리로 쏠리던 하중이 골반과 엉덩이로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워주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로요. 머리는 팔베개를 하거나 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조개가 입을 벌리듯이 열리는 모양이라서 클램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높이는 많이 올리실 필요 없습니다. 45도 정도, 무릎이 어깨 높이쯤 올라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탁 떨어뜨리지 마시고 천천히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쪽에 10회, 반대쪽 10회, 여유가 되신다면 3세트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허벅지 바깥쪽이나 엉덩이 옆쪽이 뻐근하게 느껴지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나 허리가 당긴다면 다리를 너무 높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높이를 낮춰주세요. 처음에는 10회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입니다. 특히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더 심하게 저리거나 당기는 분들, 이 운동을 주목해 주세요. 한쪽 중둔근이 더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다 해주시되 증상이 더 심한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2주 안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리가 덜 당기고 오래 서 있는 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허리에 가는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단계 엉덩이 지지 강화, 브릿지 운동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릿지 운동입니다. 그런데 왜 협착증의 브릿지가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허리는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대신 버텨야 합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앉았다 일어날 때 실제로 그 힘을 담당해야 하는 건 엉덩이 근육, 즉 대둔근입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그 역할을 허리가 대신하게 됩니다. 허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브릿지는 그 엉덩이 근육을 다시 깨우는 운동입니다.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이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는 높이면 충분합니다. 그 자세를 5초 동안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허리를 젖히려 하지 마세요. 엉덩이를 조여서 올리는 겁니다.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주도해야 합니다. 만약 올라가면서 허리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높이를 조금 낮춰서 허리가 편안한 범위 안에서 해주세요. 절대로 통증을 참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5초 유지, 천천히 내려오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3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3주 안에 일어설 때와 걸을 때 허리에 느껴지던 그 무거운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엉덩이가 자기 역할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브릿지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허리를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하루 중 운동하는 시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무심코 반복하는 자세 습관이 그 운동 효과를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자세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파에 반쯤 누워서 TV 보는 자세입니다. 저녁에 소파에 기대어 반쯤 누운 채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편한 것 같지만 이 자세는 골반이 앞으로 밀리고 허리가 둥글게 굽어지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척추관이 가장 좁아지는 방향으로 몸이 고정되는 겁니다. 단 30분만 이 자세로 있어도 그날 운동한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으실 때는 등바디 깊숙이 엉덩이를 밀어놓고 허리와 등바디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를 받쳐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리에 가는 부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한쪽으로 체중을 싣고 서는 자세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한쪽 다리에 체중을 몰아서 서는 분들 많으십니다. 편하게 느껴지지만 이 자세는 골반을 한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골반이 기울면 허리가 그 기울기를 보상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고 척추 주변 근육이 비대칭으로 긴장하면서 협착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계실 때는 두 발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해 주세요. 발이 피곤하면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게 한쪽으로 기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 허리부터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떨어진 물건을 집을 때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동작은 순간적으로 허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이 단순한 동작 하나로 증상이 확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물건을 집을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 한쪽 무릎을 먼저 굽혀 앉은 뒤 집어 올리세요.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습관이 몸에 배면 허리에 오는 충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몸을 바꾸는 시간이고 자세는 그 변화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협착증은 진짜로 나아집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 루틴, 몸을 깨우는 시간 기상 직후, 아직 침대 위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 좌우 흔들기 1분. 이게 하루의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후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고 3분 정도 의자에 앉아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해주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났다는 느낌이 들 때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는 것보다 식사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가 허리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낮 루틴, 변화를 지키는 시간,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 낮 시간의 가장 큰 적은 2가지입니다. 오래 서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은 자세로 20분 이상 있으면 허리 주변 근육이 굳기 시작하고 근육이 굳으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압력이 높아지고 신경이 더 눌리게 됩니다. 낮 루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20분마다 자세를 바꿔주세요. 앉아 계셨다면 잠깐 일어나서 두세 발짝 걷기, 서 계셨다면 잠깐 앉아서 쉬기, 그리고 낮 중간중간 이 동작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 뒤에 대고 상체를 살짝 뒤로 부드럽게 젖히는 겁니다. 5초만 유지하고 돌아오세요. 이 동작은 앞으로 무너진 몸의 방향을 잠깐 반대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무리하게 젖히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저녁 루틴, 회복하는 시간 저녁은 하루 동안 쌓인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운동들, 클램 운동과 브릿지는 저녁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몸이 하루 활동으로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상태라 운동 효과가 더 잘 나타나고 운동 후 잠자리에 드시면 수면 중에도 근육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 클램 운동 양쪽 10회씩 브릿지 10회, 전체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온찜질을 해주시면 근육 회복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하루 구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낮에 지키고, 저녁에 회복한다.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첫 번째, 허리를 뒤로 심하게 젖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척추관이 더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걷다가 멈추는 그 증상이 바로 이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강하게 허리를 꺾거나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허리를 비트는 동작은 조심하세요. 골프나 배드민턴처럼 허리를 격하게 회전시키는 운동은 협착증이 있을 때 신경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은 괜찮지만 허리에 회전 충격이 가는 운동은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어주세요. 세 번째, 통증이 심할 때 억지로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을 해야 낫는다는 마음은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심하다면 오늘은 쉬는 게 맞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날 가볍게 시작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다리 힘이 갑자기 빠지거나 한쪽 발이 마비된 느낌이 들 때, 소변이나 대변을 가리기 힘들어질 때,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 이런 증상들은 신경 손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동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의를 만나세요. 협착증은 관리로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단, 모든 운동과 방법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신 뒤 2주가 지나도 증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망가진 병이 아닙니다. 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앞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골반을 안정시키고 엉덩이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고 코어가 허리를 대신 받쳐주는 구조로 몸을 바꾸는 것. 이게 오늘 드린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운동은 3가지였습니다. 아침에는 무릎 흔들기로 굳은 허리를 깨우고 낮에는 20분마다 자세를 바꿔 긴장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클램 운동과 브릿지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 흐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주만 이어가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협착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몸이 조금씩 무너져 온 결과입니다. 그러니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걷다가 멈추는 게 창피하고 가족들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게 속상하고 이제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신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몸은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버티지 마세요. 다시 세우시면 됩니다. 걷다가 멈추는 일 없이 가족들과 나란히 걷는 그날을 향해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주세요.